새해가 벌써 보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2020년은 흰쥐떼해라고 그러죠. 그 흰쥐는 영리함과 풍요를 상징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 쥐떼를 맞은 2020년은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많은 분들이 또 고민을 하고 또 준비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느 역술인한테 물어보니까 이 쥐해는 그 재물을 거둬들이는 해라고 합니다. 그 쥐는 풍요를 상징하고 또 밤이면 이렇게 거둬들이죠.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투자나 일을 새롭게 벌리기보다는 그 하고 있는 사업에 충실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새해는 여러분들이 이 쥐띠해를 맞이해서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좀 더 충실하게 하시면서 어떤 실속을 챙기시는 그런 해로 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가 제한동포 백만시대라고 해서 이 제한동포 백만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신년사를 신문에 게재를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글을 읽고 또 공감을 표시해 주셨는데요. 상당히 이 2020년이라는 어떤 뜻깊은 해를 맞이해서 뭔가 새롭게 변화해 나가고 주동적으로 또 변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열어가자 이런 취지에서 신년사를 썼는데요. 근데 최근 이 동포들의 삶을 들어보니까 새해를 맞이해서도 한국살이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즘 그 건설 현장에서 이 중국 동포 분들의 설 자리를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심심찮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크게 보면 두 가지 요인이에요. 하나는 그 최근 이거 관광 비자로 5년 복수 비자로 들어오고 있는 중국인, 우리가 소위 한족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이 저비용으로 일을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불법 취업을 하는 경우인데 그런 분들, 그런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중국 동포들이 그런 건설 현장에서의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 근데 비단 이게 뭐 건설 현장뿐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단순 노무 일 쪽에서 우리 동포분들이 그래도 돈이 궁하고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많이 지금 이렇게 중국인 한족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한테 많이 들어와서 지금 빼앗기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건설업 노동조합 얘기인데요. 건설업 노동조합에도 그전에도 중국 동포분들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많이들 가입을 하고 있었나 봐요. 이 건설업 근데 최근 이 건설업 노동조합에서 이 내국인들 위주로 이제 받아들이고 그리고 외국인들 특히 H2 방문 취업으로 있는 중국 동포들은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의 회원에 가입해 있던 사람들도 탈퇴를 시키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건설 노동조합에서 최근 이제 대형 건설 현장을 거의 이렇게 통제하다시피 거의 장악하다시피 이렇게 지금 통제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지 못하면은 이 큰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갖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큰 건설 현장에서도 이 H2 건설업 그 취업 그 자격증을 갖고 있는 동포분들도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일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또 이렇게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포분들이 점점 한국에서 여러 가지 뭐 건강보험료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물가라든가 이런 건 올라가서 생활비는 점점 올라가는데 이 주머니가 점점 얇아지니까
상당히 한국살이가 쉽지 않다 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그것은 결국은 이제 동포들이 즐겨 찾고 있는 중국 동포 식당이라든가 또 중국 동포와 관련된 이런 업소에서도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2020년 참 이 쥐띠해를 맞이해서 뭔가 이 풍요와 또 이런 거를 저는 상징하는 해지만은 첫 출발부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걱정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 최근에 신문이 나와서 신문을 좀 갖다 주려고 은행을 방문을 했는데 은행 창구의 직원이 말하는 게 또 인상 깊어서 전해드리는데요. 이 중국 동포의 경우 요즘 그 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이 뭐 한 달에 한 3, 40만 원, 평균적으로는 한 10만 원 정도씩 이렇게 보험료로 내신다고 그래요. 이 보험료는 건강보험료가 아니라 뭐 여러분들이 그 개인적으로 내는 보험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명보험이라든가 뭐 보정성 보험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는데 우리 동포분들 중에서도 보험 설계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는 매달 얼마씩 이렇게 보험료를 내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많게는 뭐 30에서 한 40만 원씩 이렇게 내는 분들도 있고 뭐 평균적으로는 한 10만 원 정도씩 이렇게 내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이렇게 보험을 내시는 분들이 한 뭐 반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최근에 그 은행 창구에 와서 이 보험금이 밀려서 못 내거나 또 그거를 해지하기 위해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고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험 창구가 아니라 그 은행 직원이 이 통장 내역서를 딱 보니까 매달 이렇게 3, 40만 원씩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10 몇만 원씩 이렇게 매달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동포 고객한테 물어본다는 거죠. 이 돈은 뭐 때문에 빠져나가는 거냐? 그러면 이건 보험금으로 빠져나가는 거다. 근데 왜 보험금으로 빠져나가는 건데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냐 물어보면은 내가 무슨 보험에 가입을 했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한 10명 중에 7명은 보험에 가입은 하긴 했는데 어떤 보험에 가입을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아는 사람이 내 주변에 보험에 가입하면 좋다고 해서 이렇게 가입을 했는데 지금 돈이 딸리고 어려우니까 이거를 저는 해지를 하려고 한다 하면서 이제는 뭐 이렇게 고충을 얘기하면서 찾아와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그렇고 이 보험금 또 해지 문제도 그렇고 이런 걸 보면 우리 동포분들의 한국 생활이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는 건데요. 그래도 이 은행 창구의 그 직원이 좀 저한테 하소연하면서 하는 말이 동포분들이 좀 보험에 대해서 잘 알고 가입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보험은 우리 뭐 외국인 건강보험 있잖아요. 국민건강보험 말고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드는 보험 그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드는 보험들이 있습니다. 그 보험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뭐 그래도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외국인 건강보험 이걸 의무화시킨 거죠. 이거는 뭐 지난해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직장 가입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 가입자, 그러니까 취업을 해서 회사에서 이제 보험료를 내줄 경우는 50%를 이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그 혜택, 그 세대도 혜택 보는 사람들이 좀 폭이 넓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직장에 취업하지 않은 전 지역가입자인 경우는 나하고 저는 미성년자 자녀까지만 한 세대가 되고, 또 20세 이상이나 또 그 노인 세대 60세 이상 되는 이런 부모 세대들은 또 별도의 세대원이 되기 때문에, 저는 별도로 또 보험료를 내야 되죠. 그래서 문제는 그 특정한 수입이 없는 고령 동포들도 이 지역가입자의 단독 세대로서 12만 원대의 높은 보험료를 또 매달 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담이 크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보험료 말고도 또 보험료들이 있죠. 뭐 생명보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실비보험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새해는 이 건강보험료 외에도 각종 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질 걸로 보입니다. 먼저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설 연휴 이후에 자동차 보험료가 3.3%에서 3.5% 정도 오를 전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실손 보험료도 최대 9% 이상이 인상이 될 거로 하는데요. 먼저 이 자동차 보험하고 실손 보험, 이거는 보통 우리가 국민보험이라고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소지한 분들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보험이죠. 그리고 이 실손보험은 의무가입 보험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 병원비라든가 또 진료비라든가 또 약값을 90%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또 이 실손보험에 많이들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보험하고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둘 다 이 갱신형 보험입니다. 그냥 1년에 한 번씩 다시 그 보험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보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보험에 대해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왜 보험료가 오르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자동차 보험이 지난해에도 한 2차례 인상이 되었었는데요. 뭐 주요 요인이 이런 정비 요금이 좀 인상되고 또 최저임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2차례 이제 불가피하게 인상이 되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올해도 역시 새해를 맞이해서 최저임금도 인상되고 또 이래저래 물가들이 또 설 명절을 전후로 해서 많이 또 인상이 되는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당국에서는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 올해는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을 인상을 하고 또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를 심사 절차와 더 기구를 이렇게 신설을 하고 이륜차 보험의 그 본인 부담금을 신설 등 그 제도 개선안을 좀 마련 중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뭐 개인 그런 부담금을 늘리는 방안으로 해서 이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부담 요인이 높아지는 것은 매 한 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실손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실손보험은 정확히 말하자면 실손의료보험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뭐 약자로 뭐 실손보험이라기도 하고 또 뭐 실비보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병원, 의원, 또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최대 90%까지 보상하는 보험으로 많은 분들이 이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병원비가 10만원이 들었다. 그래서 그 의료비로 10만원을 지출하면은 나중에 그 보험금 청구하면은 90% 그냥 한 9만원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보험을 실손보험이죠. 그래서 이런 실손보험은 크게 세 가지로 현재 한국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지난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된 구형 실손보험이 있고요. 그리고 2009년 10월에서 2017년 3월까지 팔린 표준화 실손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4월부터 또 판매되는 신형 실손보험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 구형에서 신형으로 올수록 이 보장 내용은 줄고 대신 보험료는 점점 저렴해지는 그런 좀 변화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형 실손보험도 이미 10%대의 인상률이 이미 적용이 됐고요. 표준화 실손보험도 올 1월부터 10%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신형 실손보험도 그래 2017년 4월부터 판매된 이 신형 실손보험도 곧 또 4월경쯤인가요? 또 인상이 그냥 불비하다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실손의료보험은 2018년 4월부터는 다른 보험 상품에 끼어 파는 것이 이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손의료보험은 단독형으로만 그냥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자동차 보험이나 이런 실손의료보험을 여러분들이 직접 다른 보험사들하고 비교를 해서 가격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그 사이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게 화면에 보시는 게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보험 다모아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험 관련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운영은 이제는 손해보험협회라든가 생명보험협회가 실제 운영사가 되고요.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이제 운영 상황을 이제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보시면은 자동차 보험, 실손의료보험, 여행자 보험, 연금보험, 또 어린이 태아보험, 암보험, 보장성 보험, 또 저축성 보험 해서 이거를 이 보험 상품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를 했습니다. 소개를 하고 그리고 그 여러 이제 보험 회사들 간에 이제 보험료를 서로 비교해서 볼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참조해 주셔서 이 보험 설계사를 통하지 않고도 여러분들 요것만 잘 차근차근히 보면은 꼭 필요한 보험들은 직접 좀 저렴하게 어떻게 보면은 가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보험 다모아 사이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게 2015년 11월 30일부터 운영을 실시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운영 주체가 손해보험협회이고 또 생명보험협회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운영 목적은 온라인 전용 상품 등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및 선택 가능성을 높여주고 회사별 보험료, 보장 내용 등과 비교 및 가입 경로를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상품은 온라인 전용 상품으로 사이버상으로만 가입이 가능한 보험 상품을 대상 상품을 하고 있고요. 또 은행 등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을 통해 가입이 가능한 저축성 보험 상품, 또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가입자가 질병 상해로 입원 치료 시 또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상품 등 이런 것을 주요 대상 상품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 상품을 알아보기를 하면 자동차 보험을 볼까요? 자동차 보험을 보면은 이렇게 대상,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 신체 사고, 자기 차량 손해, 무보험, 자동차 상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각 보험 상품을 좀 비교를 할 수가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손의료보험을 볼까요? 실손의료보험도 보면은
입원비, 통원비, 처방, 조제비를 보정해주고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실손 의료보험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왔죠. 자, 요거는 실손 의료보험료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 사이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단독 실손 의료보험 상품 비교를 해보면요. 가입 기준이 먼저 나옵니다. 갱신형은 1년 만기 1년 납 또는 월납, 또 최초 계약 기준 상해 1급, 그 사무직 종사자 등을 기준으로 했다는 거고요. 가입 금액을 보면은 입원비가 5천만원 한도, 또 통원비가 30만원, 위례가 20만원에서 처방조제비 10만원 한도, 또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증시치료 특약 350만원 한도, 비급여 주사료 특약 250만원 한도, 또 비급여 자기 공명 영상진단 MRI나 MRI 특약 300만원 한도, 이렇게 이제는 가입 기준이 있고, 요거는 이제는 사무직 종사, 그러니까 건설 현장이라든가 어떤 이렇게 단순 노무, 이렇게 좀 어려운 그 육체적인 노동자로 일하는 그런 곳에서는 사실 그거를 기준을 하지는 않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 원리를 기입을 해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거를 한번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할게요. 제가 1970으로 해볼게요. 자, 1070. 제 생년 원리를 비교를 해서 상품을 비교를 해보니까 DB, 그러니까 동부손해보험, 또 교보생명보험, 현대세상, 삼성생명, ABL, 또 흥국생명, 하나손해보험, 미래에셋, 하나생명, 뭐 동양생명, 삼성화재, 신한생명, NH농협생명, MG손해보험 쭉 이렇게 이제는 보험사별로 남녀로 구분돼서 이렇게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저 남자 같은 경우는 16,911원, 여성 같은 경우는 23,298원 정도 한 달에 이렇게 내는 비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뭐 인터넷으로 바로 가입이 가능하군요. 그리고 이제는 교보생명 같은 경우는 인터넷 바로 가입은 안 되고 이제는 가입 상담을 신청해서 상담을 통해서 이제 신청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인터넷으로 바로 가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니까 저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16,000원에서 최고는 뭐 한 28,000원, 29,000원대까지 이렇게 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내가 마음에 드는 곳에서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경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기본적인 것,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약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 뭐 질병 내역이라든가 또 뭐 자기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뭐 이런 간단한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설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적정한 보험료를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 보험료가 조금 다소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에 가입을 할 때는 이 보험 담화 사이트에 먼저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서 어느 정도 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비교 좀 해보시고, 그래도 좀 그때 후에 이제 보험 설계사를 하고 또 이렇게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이렇게 보험 상품에 이제는 보험 그 가입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도 지속적으로 이 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만큼 또 혜택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험에 가입을 하실 때 좀 이런 거는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가입 전 알아야 하는 그 핵심 정보인데요. 이 보험료는 월 급여의 10% 이내로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게 너무 내가 급여의 10% 이상을 내게 되면은 그냥 부담이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담이 커지게 되면은 그게 지속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좀 너무 보험료를 꼭 필요한 것만 해서 구성을 해서 급여 한 10% 이내로 구성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 이런 조언들을 많이 해준다는 것을 참조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보험 가입을 할 때 쉽게 말해서 알아두어야 할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한 7가지로 추려서 이렇게 소개들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 보험의 종류를 반드시 확인을 하라. 그 여러 단어가 섞여 이 제목이 길어도 상품 중에 뭐뭐뭐 연금보험과 같이 일부 글자만 보면 어떤 보험인지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그 보험의 종류를 반드시 확인을 할 것. 두 번째, 보험 기간과 납입 기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기가 이제 보험 기간입니다. 그래서 납입 기간은 돈을 내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신년납 80세 만기라고 하면은 보험료를 10년간 납입하는 보험으로 보장받는 기간은 80세까지라는 뜻이 의미하고요. 세 번째, 청약서에는 반드시 본인이 자필 서명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분쟁이 생길 경우 자필 서명을 하지 않으면은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아까 그 설명해드렸던 그 보험 담화 거기서는 바로 인터넷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만 이는 거기 올라와서 소개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이제는 직접 이제는 그 보험을 가입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그럴 때는 청약서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 서명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제 보험금을 탈 때, 그러니까 보험 혜택을 받아야 될 때 그 서명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게 큰 좌지우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그 수익률을 원한다면 보험에 가입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이게 보험은 위험을 보장하는 것이 주 기능이지, 그 보험을 통해서 보험금을 넣은 걸로 통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수익률을 원한다면 은행에 저축을 하거나 증권사에 주식과 채권 거래를 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금은 넣고 소진해 나간다는 걸 기본적으로 염두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험금도 이렇게 이제 그 나중에 그 보험금을 환급받지 않는, 그냥 소진되는 보험금은 저렴하면서 혜택은 좀 큰 면에, 나중에 그 내가 낸 보험료를 다시 환급받을 경우는 그만큼 혜택은 줄어드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얼마를 받게 되는지보다는 얼마를 내야 하는지를 먼저 따져봐라. 아까서 내가 다 설명드린 겁니다. 액수가 높은 보험을 무리하게 가입을 하면은 끝까지 납입하지 못하고 중도에 해약하기 쉽습니다. 그럼 또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부담할 수 있는 보험료 수준을 냉정하게 따져보고선 보험에 가입하는 게 나중에 후회도 되지 않고 또 부담도 덜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는 그 계약 서류와 회사의 안내장을 챙기려서 둬야 된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제공한 약관, 설계서, 증거는 반드시 꼼꼼히 살피고 서류는 모두 보관을 해두라, 이런 내용이고요. 일곱 번째는 보험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보험을 왕창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가 보험을 이제 이것저것 돌아두고서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모험심으로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는데요. 사실 저는 그렇게 보험으로 부자가 되려 하지 말 것을 또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신문을 들고선
은행에 가서 은행 창구의 직원으로부터 이 보험료를 많이 냈다가 이렇게 이 혜택도 못 보고 해지하는 분들이 많고, 또 보험에 가입을 하신 분 중에 한 70%, 그냥 10명 중에 7분 되는 분들이 내가 어떤 보험에 가입을 했는지 모르는 거 그냥 가입하신 분들이 많다고 해서 내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좀 됐으면 해가지고 이 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뭐 보험에 대해서는 뭐 더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필요하지만은 그래도 오늘 이 보험 사이트 이런 그 비교 사이트가 있다는 것만 아시고 그거를 잘 또 활용만 하셔도 여러분들에게 보험 가입을 하는 데에 상당한 또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네, 2020년 새해 쥐띠에 정말 이 영리함과 풍요를 상징하는 해라고 하는데요. 정말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영리함을 발휘할 수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 충실을 해서 그러니까 실속을 챙기는 그런 해로 여러분들이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국장 김영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